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하게 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 학과 박사과정 고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요, 부동산 신탁 시각과 변동 요인에 대한 공학적 전개 분석이라는 주제입니다. 목차는 발표할 목차는 연구의 대륙의 목적, 이름의 선행의 목차, 시각과 변동 요인에 대한 실습 분석, 요약 및 결론을 실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앞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뒷부분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1990년도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요.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료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2018년 말 기준으로는 부동산 신탁 수탁부가 약 25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편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매년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택 인하마량이고요.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신탁 중에 신탁자가 시행을 하는 개발 신탁의 수탁부를 의미합니다. 2000년에 보면 수탁부가 지금 다 안 보이시겠지만 2조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8년에는 64조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주택 인하마량을 보시면 일정한 평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부동산 신탁 수탁부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주택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책이나 조세 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 국내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부동산 신탁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와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향후 부동산 신탁 시장에 대한 예측 및 이를 통한 정부의 정책 결정, 신탁 회사들의 다양한 경영 의사 결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변수들과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신탁 관련된 선행국 구체적인데요. 부동산 신탁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신탁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인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기 비롯해서 이제 부동산 신탁이 관리, 처분, 담보, 토지, 분양과 신탁이라는 이러한 종류의 상품으로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보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말 기준으로 251조 원이고요. 은행이 39조 원, 증권사가 1.6조 원, 보험이 3.5조 원, 부동산 신탁에다가 206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신탁받은 당시의 토지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개발 사업과 연계된 부동산 신탁의 전체 자산 규모로 보면 251조 원에 곱하기 2에서 3 정도 하시면 아마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신탁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 연구라든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정량 실증 분석도 아이바 모형이나 hun가환경 분석 등 약간 흉곽면 분석이라든지 문헌 연구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고요. 거시경제 변수가 특정 자산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바모형 본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바모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봤고요. 부동산 펀드와 거시기업의 이구환경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고, 리츠 주가지수와 관련된 거시경제 변수가 미치는 영향 분석, 또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거시경제 요인 분석,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변수 간의 종합적 상관관계 분석 같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는 법률 제도 개선 등 정책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유사 산업의 경우에는 거시경제 변수와 산업 간의 종합적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 수탁과 경제 변수와의 종합적 관계 연구가 현재 부재한 상태고요. 부동산 신탁 수탁과 경제 변수 간의 종합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실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증 분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01년 2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총 71개의 수탁과 자료를 사용을 하고요. 공간적 범위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전국을 단위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방오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방오형 선정 이유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모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방오형을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의 변수 구성을 보면 수탁과 변동 관계 1단계에서는 이제 변수를 구성을 하고 변수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의 정기성과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ADF와 PP 단위분 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변수가 장기균형 관계 여부 확인을 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요한수 공동분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탁과 변동 모형을 수정을 하였고 바 모형이나 VCM 모형을 수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 모형을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변수의 충격 분석을 설정을 하고 이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수탁과 변수가 변화에 따른 시간의 영향력 정도 분석을 충격 반응 분석을 통해서 하였고요.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서 변수가 변동 기준에 따른 상대적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수는 종속 변수로는 심탁해다 수탁고 종속 변수로는 설명 변수로는 전국 주택 가격수, 시장금리로 실질 교통수익률, 전국 건축물, 인허가 면적, 물가 수준을 저희 설명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수준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수탁과의 경우에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 주택 가격도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량은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금리는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적인 거시 경제 리스크 자체가 누적 개념으로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위분 검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ADF와 PP 검정에 대해서 1차 원자료에 대한 단위분 검증을 하였는데 모두 단위분이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자료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 배수를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사분한 자료를 ADF와 PP 검증으로 다시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단위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요한슨 등록분 검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한슨 등록분 검정의 경우에는 수준 변수가 불안정 시기이기 때문에 방어용의 설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변수가 장기적 기온 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슨 등록분 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슨 등록분 검정 결과 트레이스 TV량과 XI의 통계량 값이 서로 달랐는데 기존 선행 연구자들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을 참고해서 XI의 통계량, XI의 통계량에 따라서 공적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 모양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 모양 분석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충격 반응 분석과 분산분해 분석을 위해서 이제 충격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충격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고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로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예상성이 높은 걸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첫 번째 충격 변수였고요. 그 다음 실비금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지수, 전국 주거용 건축 인허가 면적, 스타코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충격 반응 분석 결과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단계 상승을 하면 3분기 후에 스타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충격은 2분기 후에 스타코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CD 금리가 상승을 하면 2분기 후에 스타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주거용 건축 인허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3분기 후에 스타코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하였는데요. 스타코 변동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는 단기적으로는 스타코 자체의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실질 금리의 변동이 있을 때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변수의 충격 영향은 2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 부동산 신탁 관련 실증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모두 부동산 시장 등 실물 경제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서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제 변수와 부동산 신탁 스탁코와의 관계를 다음 오용을 통해 변수들의 변동에 따른 스탁코 영향 및 영향의 상대적 크기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본 연구를 시발적으로 한 번 더 발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신탁 회사의 추가 인가 문제라든지 조세 등 정책 결정 시 부동산 신탁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신탁 회사의 합리적인 투자라든지 사업 계획 수립, 시장 예측을 통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적적 인력 운영 등 주요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본 연구는 금융위기 등 경제적 global 변수 및 정책의 영향이나 보다 다양한 경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보다 설명에 있는 변수를 추가하고 연구 모형을 고도화하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창신대학교 송성철입니다. 예, 오늘 딱 식장에 들어오니까 맑은 공기로 향기가 쫙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한국 부동산 학교가 오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신 상명대학 관계자님 감사드리고, 또 아침 일찍부터 보니까 이 식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우리 학회 사무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장소에서 하는데 오늘 본 좀 뽑고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죠? 예, 좋은 발표를 하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발표했고, 또 토론자들은 열심히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발표는 발표자가 시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주신 것 같는데 감사드리고, 발표는 부동산 신탁이 미치는 영향력과 부동산 신탁 수신호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어떤 거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분석 방법을 종속 변수를 부동산 신탁 스탁으로 넣고 독립 변수를 4개 하고 주택가격이나 시장금리, 건물 공급, 물가 수준 이렇게 거시기의 분석을 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부동산 신탁, 수탁과 거시경제 변수와의 실증 분석을 최초로 시도했다고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토론자분들은 발표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미리 보내드린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 좋은 고견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시간은 한 2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좀 스피드하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 토론 들으시고 질의에 대한 응답은 나중 우리 발표자가 정리를 해서 5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겁니다. 예,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한 2번 정도는 나중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개인 소개는 사회자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유한수 교수님이시니까 예, 유한수 교수님, 극동대학 유한수 교수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극동대학교의 유한수입니다. 이 논문을 확장시키는 2가지 정도의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면, 첫 번째로 성공 변수에 건설업 PSI, 경기 실사 지수를 포함시켜서 연구해 본다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 심리 지수를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한다면은 이제 부동산 신탁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에 나와 있듯이 5가지 신탁이 있는데, 이제 관리 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과는 좀 관계가 적고, 그래서 종속 변수를 5개 따로따로, 관리 신탁 따로 하고 담보 신탁 따로 하고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략해서 좋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문제만 하시고 나중 5분 정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이크 넘겠습니다. 다음 교수님. 네, 강남대 김병준 교수입니다. 그 논문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말끔하게 잘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지적드리면은 시계열 분석에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바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시계열상의 모드 코릴레이션이나 그 밖에 이제 히트로스케레시티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필기 분석을 적용하지 못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여기 뭐 열거된 변수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월별로 취득 가능한 변수들이 있어요. 경제 변수는 다 한국에서 월별로 취득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토지 가격도 저는 월별로 취득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건축물 주거용 인허가 면적 이 정도는 아마 이게 힘들어갖고 아마 분리별로 분석해 봤던 것 같은데, 그 observation 수가 71개밖에 안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의 개수가 71개라면 굉장히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유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냐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2001년서부터 그 소위 부동산 신탁 2조 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법 개정은 우리가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조금 시기를 좀 늘려갖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작겠지만 좀 늘려갖고 분석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의문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 분석이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보고 여기 딱 보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뭐 토지 허가 면적이나 부동산 가격은 뭐 당연히 아주 굉장히 크게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샘플 리그레션이나 멀티 코릴레이션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왜 원인 인과 관계 분석에서 소위 회귀 분석, 그 다음에 가치 리그레션, 가치나 가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걸 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치하고의 이 바 모델을 비교해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코멘트를 꼭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아까 이제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더 시기열을 넓힌다면 우리가 이 IMF 위기, 소위 외환 위기하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하는 모든 데서는 우리가 IMF 위기하고 글로벌 위기는 꼭 그런 위기 상황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좀 띄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 3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 김병준 교수님 인문점 한두 개 말씀드리기 전에 회귀 분석이랑 시계열 분석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 설명돼서도 좀 상세하게 짚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2 사이버대학의 조광희 교수님 마이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112 사이버대학교 조광희 교수입니다. 그 논문 잘 읽었고요. 아주 그 시적절하고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료집 15쪽에 보면은 그 15쪽에 연구의 목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단에. 근데 거기 보면 종속 변수를 부동산 신탁 수탁권을 넣는데 25쪽의 결론에 보면은 이 종속 변수가 부동산 매매, 주택 매매 가격을 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뭘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론과 이 연구 목적이 서로 이게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연구 목적에서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결론 부분 25쪽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힘들게 논문을 썼는데, 이 결론 부분에 대한 그 서술이, 그래서 25쪽에 보면은 이 경영 의사결정과 또 부동산
신탁회사의 그 인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막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연구 목적과 결론, 이 시사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18종으로 선행연구 고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 선행연구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백제승제, 최승제의 당진영의 조항신, 강영길인데 이 방법이 이렇게 그 논문 쓰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연재수로 나열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 조항신 박사님이 좀 뭐랄까 소화를 해서 풀어만든다라든지 그 인문계열의 뭔가 이러한 이 중심점이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했다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손을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9쪽에 보면은 그 사회자이신 정상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연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최초의 연구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희 지도교수님한테 저도 그때 뭘 모르고 최초의 연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설령 없을지 몰라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과거라든지 이런 홍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연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인슈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금은 제 경험도 있고 저도 한 소리 들은 그 경험자로서 조금 그거는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이버대학 우리 송하영 교수님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두 개 다닌데 우리 발표자 잘 지적된 거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25페이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연구 목적하고 시사점하고 결론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이제 손진수 맥인대학 교수님 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전문대학의 손진수입니다. 저는 이 논문 보고 제가 IMF 전에 부동산 신탁사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논문 한 두세 편 정도 썼는데 그때도 이제 통계자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통계 분석을 분기별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축적이 됐다라는 게 감회가 새롭고 이제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논문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탁고에 대한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탁고라는 단어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금전신탁과 달리 부동산 신탁,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좀 금전이니까 계산하기가 좀 편하지만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좀 특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고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수탁고 기준 전체 합계 통계가 부동산 신탁사 플러스 그 다음에 경영신탁업, 그러니까 보험, 은행, 증권들, 그리고 부동산 신탁가를 수탁고를 다 합친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영신탁업자 같은 경우에서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신탁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신탁사와 비부동산 신탁사의 수탁고 특징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에도 보면 개발 신탁과 중고 신탁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 신탁 같으면 부동산 신탁사가 상당 부분 리스크가 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반해서 담보 신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경우나 혹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좀 어려워질 때 그 정보를 해서 자금이 융통하는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탁구를 같이 합쳐서 바라볼 때에는 좀 혼동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개발신탁보다는 담보신탁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전체에서 담보신탁이 한 65% 정도 차지하고 개발신탁은 한 26%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담보신탁 바이어스에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보신탁과 개발신탁,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 사이는 서로 좀 분리를 좀 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마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해지고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맹지대학의 손진수 교수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았습니다. 수탁구 개념 명확히 좀 해주시고 수탁구 산정 방법도 이렇게 조금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신탁이나 개발신탁을 분리해서 이렇게 분석 좀 해달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감독이시죠? 김생 실장이시죠? 네, 김생 실장님 말고 와주시죠. 예, 예. 한국감당 김세환 실장입니다. 저는 논문 잘 읽었고 논문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조직 변수가 이제 부동산 수탁구인데 상당히 변수를 거시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행정적인 요인은 아마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경제적 요인 4개를 인정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지 등을 고려하는 투자의 심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고, 시기금리는 아무래도 실물 시장과 금융시장의 상관관계 속에서 대표 변수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자료 같은 경우 보니까 최근에 금감정원에서 올 4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탁고 전체는 873조고 그중에 이제 수탁 25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금융기관 주체별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시계열 데이터 확보해서 발표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동산 수탁고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시장의 담보신탁 또는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이 있지만 또 일부 이용상이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연구 과제이겠지만 주택 가격 지수 이외에도 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주거용이나 주사용 등을 포괄하는 집안일의 지목대라는 어떤 지표가 있고 또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을 나누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니까 그런 지표를 만약 활용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거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민정을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자격식이나 공동주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연구 내용에 있듯이 시청사가 앞으로는 또 우리 도정법 개정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명령을 구분해서 만약 인가명령을 부족하면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의 자료 연속성 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피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자료 확보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좀 모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김남선 박사님이십니까? 저희 설세에서 조병욱 박사님 계셨는데 저는 이제 조병욱 부동산 박사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여기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여기 논문이 구성이 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는 잘 안 나왔지만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아주 정결하게 잘 썼다고 저는 분석을 해요. 그렇지만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너무 절절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처음에는 잘 정리하다가 수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열식 분석 전략을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항적인 내용 또는 근거가 있는 요점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논문을 저기 그리고 넘어가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자가 이걸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필요한 그런 내용,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2장에서 그 선행연금 배열 순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조금 감이 안 잡혀요. 이런 그 배치 순서를 뭐 자원 순서라든가 뭐 발행 연도라든가 아니면 논문의 성격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별성이 우리가 차별성을 이제 하나만 써도 물론 뭐 이상은 없지만 그 부차적인 차별성을 하나만 더 보면 그 내용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그 어떤 특별히 어떤 뭐 큰 차별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만 더 놓으면 수련 부분에 그 연구 결과에서 나왔을 때 설명이 좀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수 수련이 조금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분이 더 있었는데 연구 그 통계 과정에서 추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변수가 좀 많으면 이게 영화를 찍어도 우리가 뭐 주연급만 나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있고 까면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의 영화가 완성이 되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제가 이 변수 설정을 보면 정책이 사실상 그 가장 영향을 주겠죠. 정책이 변수에 영향을 주고 변수가 스톱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아마 사이클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요거 뒤에 아마 이게 한국부동산학회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제 각주라든가 이제 그 각주의 맞은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참고문헌에 페이지가 다 들어있어요. 참고문헌에 그것이 이 학회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서서히 하지만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조병욱 박사님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술 과정에 나열식 좀 제안하시고 그 설명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그것도 시도해가지고 변수 설정이 너무 적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 오늘 논문 주제가 그 거시경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거시경제랑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된 거 정부 지속과 큰 변수가 되고 국민 소득이나 또 내부 경제 충격 그런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김남승 우리 상민대 교수님 마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명대학교 김남승입니다. 부동산 스탁과 거시경제 변수 간의 그 공학적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는 기존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항준 선생님의 그 발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표 6에서 그 유한승 그 공격분 검정을 때 두 가지 맥스 알관 통계량에서는 공격분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그 트레이스 통계량에서는 공격분이 한 3개 정도 분석이 되었는데 이건 이제 선행 연구에서 시결 분석을 무조건 뭐 방어형을 이용한다는 자의적인 그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의 견해는 어떨지 또 한 가지는 그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충격 반응 분석 결과 전국 주거용 건축 인허가 면적이 이 증가는 수탁고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수탁고가 감소한 후에 상품등에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연구자의 견해는 어떤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 경제 그 거시변수 중에 한 가지는 그 현황을 보게 되면 그 담보 신탁률이 한 65%, 토지 신탁률이 한 25.8%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건설 투자 증가물이라든가 이런 그 거시 경제 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어떨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의 우리 김남승 교수님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시는데 잘 적으시죠? 좀 이따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우리 백석기 박사님이시죠? 네, 마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백석기입니다. 좋은 논문을 쓰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저의 제안을 제가 검토한 바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탁 수탁금은
건물 가격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토지 가격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논문에서는 건물 시계열 자료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 관련 시계열 자료가 조금 사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관련 시계열 자료를 사용했으면 좀 더 나은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독립 변수 내지 그 설명 변수로서 전국 주택가격 지수, 전국 그 주거 건축률 인하가 점,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부동산 스타트가 251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또 보험용 건물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하고 어느 정도 맞는 그러한 그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즉 그 자료의 일치성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계열 분석은 분석 배상 기간이 길고 또 그 세분화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논문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석을 했는데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제시된 종속 변수나 독립 변수는 다 월별로 그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월별 데이터를 사용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형 과거 시차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올해 투입된 그 적정 시차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시차를 짧게 잡으면 검정과 문제나 자기 상관 문제가 있고, 시차를 넓게 잡으면 자기 상관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으나 검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논문에서는 다 표를 사용했는데, 물론 아케이드 정보 기준이나 베이지안 정보 기준을 사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표로 간단히 제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산가정공사의 우리 박사님들께 조목조목 분석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도움을 계시기 때문에 잘 드리겠지만, 그래서 건물 시계열 자료만 사용했는데 토지 관련 시계열 자료를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숙박도 251조에 맞는데 상업용,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과 공업용 자료도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좀 그걸 하는 데 아쉬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 되시니까 우리 평택대학의 손현승 교수님 받아주시기 합니다. 편안하셨습니까? 평택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현재 조광신 연구자와 전해적 연구자님의 정말 실상 첫번째를 봤습니다만, 본문은 2009년도에 무궁화 신탁 이후 신규 인가를 받았고 무려 10년 만에 그 빗장을 푸는 국내적 수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 신탁, 스타트 변동률에 대한 변동, 일답적 편의성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시사성과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용적 검토에서는 본문은 부동산 신탁은 소유자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개발 처분하고 이익을 돌려주는 본문 전개 방식에서 장점이고 그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무궁화 신탁 이후 신규 인허가가 무려 10년 만에 빗장을 큰 현 정부에서 신탁 수탁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이 가져올 부동산 신탁 수탁부 혁명이 부동산 위탁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논리적 의미는 매우 적절한 선택의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첫째, 부동산 신탁법에 대한 신탁법 그 법령을 갖다가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 신탁법 제1조나 2조, 또 3조, 4조, 5조 어떤 이게 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신탁법이 거기에 대해 설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분 연구자들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본론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아주 새롭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생소한 그 신탁법 법령들이 공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신탁법을 주적으로 달아서 많은 독자들이 편리하게 이해하면서 이 논문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셨으면 하고, 예를 들면 그 첫째에 17쪽에서 부동산 신탁 거정 표 2에서 신탁 보고서만 주최한다 중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했는지 한번 더 연구자들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둘째, 부동산 신탁의 종류에서 부동산 신탁의 종류가 분양관리 신탁으로 한꺼번에서 체계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표 16, 표지 16페이지 표 1에 부동산 신탁의 종류에서 연구자의 분양 관리 신탁이라고 해놓고 거의 어떠한 그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으로는 부수업으로 변경 정정해가지고 대리사무라든가 컨설팅, 중개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며, 세 번째, 실증 분석에서는 논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준 데서 11쪽에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선행연구를 인용해서 본인의 연구자의 연구 내용이 아니라 선행연구를 이용해서 확대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미칠 것이다 등 아까 어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논문 가치로서의 내용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연구자께서 연구한 부분을 다시 이 부분을 제시해서 보완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네 번째, 논문의 체계 구성의 정보 기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장 모형 분석에서 지금 19쪽 3장 실증 분석에서 그에 대한 모형 내용들이 반복되는 지금 통계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논문의 체계성과 분석을 낙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마무리 의견으로는 본논문은 2009년 무궁화 신탁 이후 16개월에 10년 만에 직장을 끊은 시점에서 미래 부동산 신탁 수탁고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가 있다는 것은 매우 또한 실용적으로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선행률과 미흡하고 본 연구처럼 정상적인 그 연구의 논문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설문조사라든가 통계들 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안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되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딱 프로라이서 한 분 정도 이렇게 꼭 하실 수 있으면 손 드시고, 아니면은 제2주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프로라이서. 네, 그러면은 우리 발표자가 한 5분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5년도 하시고 이 전혜정 교수님이 1분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자 많이 받아주시죠. 먼저 저희 논문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교수님들,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과학 모형을 처음 이용하면서 논문을 써봤고요. 부동산 신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더 많은 그런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시계열 논문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변명을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신탁 수탁고의 자료를 사실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를 해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요. 2009년 이전에는 자료들이 사실은 업계에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없고, 그것도 각사들만 가지고 있어서 그 사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9년 이전,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 분기별 자료는 그 회사들이 제기하고 있어서 그것을 모으면 이렇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었고요. 2009년부터는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 수탁고가 입측계가 됩니다. 2009년부터는 가능해서 그 향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좀 시간 자료가 더 쌓이면 이제 월별 자료를 가지고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 감사드리고요. 변수관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연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당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부분 중에 대부분 내용이 이제 변수가 좀 작다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반영해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어차피 퍼블리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심사평을 가지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논문이 가지는 사실 가장 큰 차별성은 이 발표자가 이 금투협회에서 이 부동산 신탁 담당을 하다 보니 그 데이터의 구두, 즉 데이터와 시계열 분석이 보통 10년 이상의 자료의 길이가 있었을 때 타임 시리즈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의 길이에서의 어떤 자료를 구득함의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 거였고요. 제가 오늘도 커멘트를 들으면서 놀란 게 부동산 신탁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개별 신탁과 도시경제 변수 요인과의 종합적 상관관계는 그 조항식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숨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의 합계 자료로 해서 매크로하게 연구 결과를 보고 이 매크로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마이크로하게 조금 더 다시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멘트 감사하고 그 코멘트를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신탁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진행에 큰 뜻이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좋은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는 이분들을 훌륭한 단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 젊은 학자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그 미래 이 부동산 학문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부동산학회 이 일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서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